자, 다음은 스타트업의 그 팀빌딩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이 팀빌딩을 해야 되는 중요성이라든가 이유는 아마 다 알고 계신 것 같고, 또 필요성에 대해서 다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팀빌딩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추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템,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와 또 그 해당하는 자본, 시드머니를 가지고 시작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내 아이디어를 같이 실현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내 혼자서 했을 때보다 같이 서로 다른 역할과 역량을 가지고 팀이 돼서 작업을 하게 되면 빨리 또 멀리 또 높게 해당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그 창업한 기업들에 의해서 확인이 됐고요. 실제적으로도 스타트업들은 어, 성공의 요인 또 실패 요인이 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팀을 제대로 만들어서 성공의 열쇠를 쥐는 것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 팀 창업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뭐 앞서도 처음에 우리가 팀빌딩의 얘기를 하면서 보여드렸지만 어, 초창기 멤버들이 참 독특하신 분들이 많아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스티브 잡스만 다 기억하실 텐데 스티브 잡스 외에도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애플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는 뭐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고 또 이 워즈니악이라는 분도 나름대로 개발자로서는 탁월하신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두 분이 서로 친해서 공동 창업을 합니다. 공동 창업을 하고 추후에 인재죠. 마크라는 분이 투자자로서 최초 투자를 하면서 영입이 됩니다. 이분들을 보면 특징이 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알고 있었다라는 점이고 특히나 스티브 잡스 같이 아주 직선적이고 직관적인 사람, 또 독선적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스티브 워즈니악이랑 최초에 이렇게 공동 창업했다는 게 좀 신기할 따름입니다. 한번 더 자세하게 이 애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이제 잡스랑 워지니악이 고등학교 시절에 전자 관련 동아리에 처음 만났어요. 전자 관련 동아리 좀 신기하죠. 이게 처음부터 그쪽 계통의 사람들이었고요. 또 선후배 사이. 1971년에 잡스랑 워지니악은 블루박스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뭐 서로 창업을 꿈꾼 건 아니고요. 동아리니까 한번 해본 거죠. 그리고 나다가 한 1975년쯤 됐을 때 어, 인쇄회로 기판을 만들어 봐요. 여러 가지 분 중에 이제 PCB라고 있지 않습니까? PCB를 만들고 나서 우리 애플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누구 역할이다? 네, CEO 역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CEO 역할을 한 거예요. CEO는 가능성까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CEO가 내가 봤을 때 창업자가 이거 정말 충분히 가능성 있겠는데 라고 했을 때 드디어 그것을 구현해 줄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게 이제 CTO가 되겠죠. 여기서는 프로그램입니다. 잡스가 워지니악에게 창업을 제안하게 되고요. 워지니악은 오케이를 합니다. 당연히 한 5, 6년, 7년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고 서로 개발도 같이 해봤고 또 서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 이 둘은 어떻게 했죠? 예. 워지니악은 나는 개발할게. 잡스 너는 경영해라. 라고 한 거죠. 잘 맡은 거죠. 워지니악은 말 그대로 CTO로서 아주 탁월한 실력을 발휘한 거고 잡스는 마케팅과 경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최초의 창업은 두 명이서 한 거죠. 이런 와중에 인텔의 전 임원이었던 마이크 마쿨라가 이거 되겠다 싶어서 별로 오래되지도 않은데 첫 투자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네. 이후에 추가적인 투자를 유치하고 또 제2대 CEO가 됩니다. 애플에. 물론 이 상태에서는 이제 잡스랑 사실 비즈니스 멘토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경영에서 많이 가르쳐줬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제 애플이 약간 그 팀빌딩의 개념과 다른 독선으로 좀 많이 가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한테 배척을 좀 당했죠. 그래서 이제 쫓겨날 때 그 당시 이제 2대 경영자로 어,
마이크 마클라가 이제 그 자리를 경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창업팀이 CEO일 때 2명의 최소의 인력으로 창업을 했고, 여기 투자자가 영입이 돼서 3명이서 지금 현재 애플이라는 거대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애플뿐만 아니라 휴렛 패커드 빼놓을 수 없죠. 휴렛 패커드는 휴렛과 패커드라는 사람이 만든 회사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휴렛이라는 사람과 패커드가 형제도 아니고 친구입니다. 보면 어떤 친구냐면 윌리엄 휴렛은 1913년에 미시간주에서 태생이고요. 스탠퍼드를 졸업했고 MIT 석사를 보냈어요. 이력에서 보듯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죠. 두 번째 데이비드 패커드 같은 경우는 1년 차인데 1912년생이에요.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GE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만났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결합이 돼서 창업을 했을까 참 궁금하죠. 네, 그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렛 패커드도 상당히 뭐 지금도 잘 나가는 기업 있죠. 뭐 이름은 좀 바뀌지만 휴렛 패커드는 1938년에 휴렛 패커드 휴렛은 그 GE에서 근무하는 패커드를 MIT를 불러들입니다. 아까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MIT 부분 나왔잖아요. MIT를 불러들여서 교수 연구팀에 합류를 시켜요. 이때 이제 둘이 알 수 있는 기회, 그런 관계가 생긴 겁니다. 그러다가 1939년에 휴렛 패커드라는 컴퍼니를 창업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창업의 성험하게 열린 거죠. 그리고 HP의 그 최초 제품은 그 가청 주파수 발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 싼 가격 정책으로 성공적인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짧은 시기에 이제 흑자를 전환하니까 이제 회사를 어떻게 된다? 키우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영입을 하기 시작하는데 결국 이 사람도 어떻게 2명이서 창업을 한 겁니다. 2명이 창업을 했고요. 또 이 사람들은 특히 이제 이 갈등이라든가 또 추가로 영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직 문화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업 문화를 어떻게 했냐면 인간관계에 바탕을 둔 경영 철학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고 양방향 의사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문화. 상당히 좋은 구글 같은 데도 지금 이런 문화를 좀 많이 따르고 있죠. 특히 스티브 워지니악은요. 앞에 나왔던 이제 그 애플 창업하기 전에 HP 엔진실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요. 재미난 거죠. 그래서 애플 창업할 때 스티브가 이제 잡스가 나와서 난 같이 하자 그랬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휴렛 패커드에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참 상상이 안 가지만 일단 휴렛 패커드의 이 창업도 보면 2명이서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은 상당히 공짝이 잘 맞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업은 어떤 거다?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둘이서 했을 때 지금의 거대 기업들, 휴렛 패커드, 애플 뭐 이런 회사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누구나 알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큰 기업들이 한 20년, 30년, 40년 전에 창업을 했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도 그 당시엔 다 스타트업들이잖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은 엄청난 기업이 되어 있지만 최초에는 이 빌 게이츠가 할 때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납품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빌 게이츠와 아주 유명한 폴 앨런 이 두 사람이 공동 창업을 하게 됐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1955년생이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 1953년생입니다. 나이 차가 일단 크진 않아요. 그리고 둘 다 출신이 어디죠? 워싱턴주 시애틀 태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친구는 하버드를 중퇴를 하시고요. 또 한 분은 워싱턴 주립대를 중퇴합니다. 공통분모가 나오죠? 예, 두 분 다 독특한 친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975년 4월 4일 날 빌 게이츠랑 폴 앨런이 창업한 회사입니다. 우리 빌 게이츠만 기억을 하는데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뭘 만들었냐면 상업용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게 뭐죠?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드는데 자본금 얼마? 1,500달러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뜻이 맞아야만 가능하다. 뭐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이 아니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의 돈일 겁니다. 그 당시에 돈은 200만 원대이고 무려 한 50년 전의 얘기니까 10배수에서 한 2천만 원 정도로 창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뭐 창업 자금이 보통 2천만 원, 우리나라 지금 현재 환산을 하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외였습니다.
여러분들 창업 자금 받을 때 보통 5천만 원 내로 시드머니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스티브 잡스의 애플이나 모든 기업들이 보통 초기 창업 자금은 5천만 원이 넘지 않은 금액에서 시작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특징은 팀 구성, 팀 빌딩이 너무 잘 돼서 손쉽게 사업화를 성공했다는 점도 있어요. 그래서 CEO의 역할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사업이 가능한 것까지는 CEO가 인재를 영업하기 전까지 어떻게 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확인을 가지고 확실성을 가지고 CTO든 CMO든 뭐 CSO든 CFO든 또 COO든 영입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1981년에 IBM에서 이제 PC 운영 체제가 있었어요. 그때가 뭐냐면 MS-DOS라는 거가 있어요. MS-DOS. 이 MS-DOS를 누가 개발했냐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빌 게이츠가 개발한 겁니다. 이 요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보통 그 시대에 컴퓨터 키면 검은색에다가 이렇게 텍스트 위주로 나오는 컴퓨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사실 불편하잖아요, 쓰기가. 그래서 이 빌 게이츠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유저 인터페이스를 놓자. 즉 그래픽을 놓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를 기반으로 해서 맥처럼 만들자. 윈도우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윈도우 95, 윈도우 98, 윈도우 2000, 윈도우 뭐 ME, 그다음에 윈도우 XP, 비스타, 윈도우 7, 뭐 최근에 11까지 올라갔죠. 이런 제품들이 계속해서 개발합니다. 몇 가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윈도우 11까지 나왔습니다. 궁극적으로 전 세계 어떠한 운영체도 거의 이 윈도우를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거의 뭐 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특징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대단한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몇 명이 창업했죠? 결국은 2명이서. 그리고 자본금 2천만 원 정도. 그리고 어떻게? 네, 빠르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업화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린스타트업을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다시피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은 빠르게 시장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어떤 경우에 팀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다음 예도 구글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예죠. 구글이라는 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두 분,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소련 태생이고요. 1973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지는 않죠. 또 한 사람은 73년생이면서 미국 미시간주 태생입니다. 그리고 둘 다 스탠퍼드 박사를 또는 스탠퍼드 석사를, 그러니까 스탠퍼드 출신이라는 거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만난 거죠. 학교에서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참 궁합이 잘 맞았던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은 보니요. 레리 페이지는 사실은 테슬라라는 사람을 존경했어요. 테슬라 많이 들어봤죠? 예, 전기를 이제 에디슨이랑 많이 싸웠던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인데 에디슨은 사실 돈과 명예를 다 얻었어요. 근데 이 테슬라는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놀라운 발명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궁핍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리 페이지는 안 되겠다. 뭐든지 나는 저 사람 존경하지만 사업을 해야겠다. 사업. 그래서 라리 페이지는 결국은 이제 1996년도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세르게이 브린과 같이 프로젝트를 합류를 하면서 뭐가 만들어져요? 예, 구글이 만들어져요. 199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 됐을까요? 27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랜, 27년인가? 예, 27년 정도 됐죠. 그렇게 오랜 시월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창업해서 20년 후에, 10년 후에 구글, 또 구글이 1996년 만들어져서 짧은 기간 내에 폭발적인 성장하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10년 이내에 몇십 조 이렇게 성장한 기업입니다. 레디 페이지는 기존의 방법에 비해서 웹사이트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해서 좀 다양한 생각을 했죠. 분석을 해서 검색 엔진을 좀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우리나라 네이버라든가 그 당시 야후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검색 엔진에 접근을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네이버는 이제 한국형이고 다른 나라에서 잘 통하지는 않지만 구글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하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사이즈라든가 검색의 방식이라든가 이걸 봤을 때는 구글이 거의 뭐 완전한 위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수학 출신의 그 천재 그리고 공학 쪽의 천재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새로운 형태의 검색 엔진을 개발시킨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몇 명이 작업을 했죠? 예, 2명이었습니다. 누구랑? CEO와 CTO. 얼마큼 CTO가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 팀 창업에서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례는 뭐 성공한 기업들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제 시작해서 성공하거나 성공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을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들은 뭐 연구 자료에서 창업진흥에서 했던 자료를 발췌해서 제가 강의한 것을 밝혀드립니다. 총 7개의 기업에 대해서 할 거고요. 더 웨일스 게임즈, 엔싱, 말랑 스튜디오, 그리고 모두의 주차장, 먼데이펍, 벤트케이크, 그리고 쿠몽 이렇게 7가지 사례를 들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더 웨일 게임즈라는 이 회사는 웹툰, 게임 웹툰 회사죠. 대표는 백승기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총 현재 8명의 개발자 포함해서 총 8명의 팀원으로 창업을 했던 팀빌딩을 했던 그런 대표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발자가 4명이고요. 디자이너 1명, 서비스 운영자 1명, 콘텐츠 소싱 1명에서 자기 CEO 포함해서 8명이 구성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CTO를 영입하기 위해서 초중고 대학 친구들을 10번 넘게 찾아갔다는 게 특징입니다. 야, 대단하죠? 10번을 넘게 찾아가서 뭐 삼고초전 들어봤는데 10고초전도 처음 봐요. 그죠? 10번을 찾아가서 지금의 이제 CTO를 영입을 한 거고요. 이 CTO 개발자들을 4명이나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총 8명으로 창업팀을 구성을 했고, 또 나중에 CEO 같은 건 이제 서비스 컨텐츠나 소싱, 운영을 맡는 사람인데 학교 선후배 대기업 출신자들을 이제 영입을 해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더웰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네트워크, 인맥이나 추천, 지인을 통해서 한 케이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회사 놀러 왔던 차에 자기 친구구나 이제 후배니까 이렇게 보고 영입을 했습니다. 이 친구 CEO 같은 경우는 학교 후배기도 하고 대기업 출신이면서 또 정통주 양조업을 경험한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같이 해서 사업을 시작했다. 이분도 이제 처음에 한 3명 정도로 시작을 했겠죠. CEO, 본인, 그다음에 CTO, 그다음에 CO 이렇게 3명에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4명,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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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명에서 8명의 팀으로 구성돼서 계속해서 성장세를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스토리는 말란 스튜디오예요. 말란 스튜디오의 경우는 개인 네트워크랑 지인 추천을 통해서 팀이 결성된 그런 케이스인데요. 대표는 김영호라는 분이고 이분은 대학교 때 대학 중에 창업을 합니다. 또 젊기 때문에 무조건 창업한 그런 케이스고요. 또 이 사람들 대학교 재학생 중에 창업하다 보니까 다 그만하니까 특별하게 인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랑 상관없는 성교나 선후배랑 관계없는 사람들도 영입을 했고요. 5명. 그다음에 디자인 영입을 할 때에는 디자인 멤버십을 방문해서 영입을 했고 개발자를 영입할 때는 어떻게 했다? 소프트 멤버십을 통해서 방문을 해서 했습니다. 직무별로 네트워크에서 리크루팅을 한 거죠. 또 각 창업 멤버를 발로 뛰면서 모집을 했고 이것이 걸리는 기간이 무려 3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인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말라 스튜디오처럼 사실 제일 중요한 게 CEO입니다. CEO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네, 아이템을 갖고 오는 거예요. 일단 자기 아이템을 찾아내서 그 다음 뭘 해요? 사업 가능성을 타진해야 돼요. 가능성. 사업 가능성이 뭐라 그랬어요? 네, MVP 테스트되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있고 실제 제품에 대해 구체화한 가설인 거죠. 그래서 가설을 세워서 이게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까지가 사업 타당성, 사업을 해도 좋다라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가 어떻게 보면은 CEO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할이 CTO입니다. CTO는 뭘 해준다? 내가 생각했던 이 프로덕트를 제대로 MVP로 만들어주거나 구현해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할 때 최초 인력은 CEO와 CTO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CEO와 CTO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시면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엔승이라는 것은 뭐 아시겠지만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제품 및 서비스라는 회사죠. 이 회사는 마찬가지 개인 네트워크 지인을 통해서 이제 팀을 결성한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대표는 김현 대표님이시고 교내 창업 동아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또 창업 멤버는 3명입니다. 친구도 시작을 했죠. 또 이게 창업의 동기가 참 웃긴데 K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사업에 결정이 되면서 내가 보니까 디자이닝이 탈리네, 빨립니다. 100점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만큼은 그래서 디자인을 추가로 영입을 해서 이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자, 이 특이한 거는 이제 이분도 디자인 학과의 그 회장을 찾아가서 레드닷 어워드 수상한 사람 같은 사람을 좀 추천해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회장이 우리 학교 있어요 하면서 추천해줬대요. 그래서 그 사람 영입을 해가지고 현재 그 구성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난 스토리죠. 어떻게 보면은 창업도 우연과 인연과 천운이 겹쳐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모두의 주차장입니다. 모두의 주차장은 이제 주차 시스템을 좀 공유 문화식으로 바꾼 새로운 형태의 주차장 플랫폼입니다. 여기 이제 대표는 김동현이고 저도 가끔 써보긴 하는데 상당히 편하기도 하고 저렴하죠. 이분은 이제 일단은 개발자를 영입을 할 때 대체 어떤 사람이 좋은 개발자일까 고민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준비한 게 뭐예요? 직접 경험을 해보자. 어떤 개발자, 개발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어떤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개발자인지 찾아봐야겠다. 해서 이 사람이 찾아간 것이 해커톤 행사였어요. 해커톤이 어떤 거죠? 예. 어떤 문제를 주면 그 문제를 뭐 보통 1박 2일, 2박 3일 또는 일주일 내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팀들이 팀빌딩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이런 행사에서 팀원들 또는 같이 구성원들이 관찰이 되기도 하고 서로 아주 좋은 관계로 사실은 만들어지죠. 그래서 끈적끈적하게 서로 해결하면서 능력을 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해커톤을 통해서 인재를 영입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즉 스타트업 행사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엑셀러이트 등을 이제 활용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의 주창에는 누구나 많이 아는 어떤 서비스 플랫폼을 성공을 했는데 아이템이 좋았잖아요. 아이템이 있고 또 CEO가 있고 뭐가 필요했죠 이제? 예, 이걸 개발할 CTO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재를 영입해 왔다. 그래서 지금의 모두의 주차장이라는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런칭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먼데이 펍이라는 회사입니다. 먼데이 펍은 재미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예, 어떤 거냐면은 먼데이 월요일이잖아요. 펍 술집입니다. 백주집. 그래서 먼데이 월요일날 술집에 가서 창업을 도모하다가 만들어져서 먼데이 펍이라는 회사 이름을 줬다고 합니다. 뭐 좀 약간 재미난 요소이긴 하지만 뭐 이런 요소를 떠나서 이 대표 이희우 대표는 나름대로 투자라든가 그런 쪽에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창업계가 이제 스타트업들의 그 해커톤 행사에 위크엔드라는 행사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제자들이 생기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창업 스쿨에서 교육을 하다가 끝나고 나서 술잔석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 IT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창업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혼자 창업하지 않고 그 사람과 같이 했으니까 뭐 뺏어온 건 아니겠죠. 또 특히나 이 사람들의 독특한 이제 그 일하로는 일요일 날에만 만나고 오프라인에서는 또 평시 그 주말이 아닌 주중에는 카카오톡으로 회의를 해서 버추얼 미팅, 버추얼 활동을 했다, 버추얼 팀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 술집에서 인연이 된 창업팀으로 구성이 돼서 뭐 3명 정도가 최초 창업팀이 돼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난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회사뿐만 아니라 많은 창업 기업들을 뭐 관찰해 보면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나름대로 CEO가 CTO라든가 CMO 이렇게 구성을 잘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중요한 거는 제대로 된 창업팀을 꾸리려면 CEO에 내가 못하는 영역, 내가 하더라도 더 잘할 수 있는 100점짜리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벤티케이크입니다. 벤티케이크 대표는 이제 박상원 대표고요. 이분은 이제 개발자 출신이에요.
개발자 출신이 이제 흔히 저지르기 쉬운 게 이제 1인 창업을 가죠. 또는 다른 창업을 하더라도 경영은 안 하고 개발만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열의 9은 망합니다. 왜 망하죠? 개발자 마인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제 1인 기업으로 창업을 해서 현재 이제 6명 정도가 됐는데, 마찬가지로 1인 기업이지만 다행스럽게 추가로 인재 영입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팀 창업을 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다행스럽게 이제 레트리카라는 그 아주 재미난 어플을 개발을 해서 글로벌로 히트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다행히 잘 맞아떨어진 케이스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창업보다는 최소 2인 또는 3인에서 4인까지의 창업을 선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개발 시기에 이제 만났던 이제 디자이너라든가 개발자들이 합류돼서 창업이 이제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1인 창업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1인 창업을 하다가 필요 시점, 즉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벤처 네버 스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꿈을 갖고 있거나 목표가 크다고 하고 또 스케일업을 하고 싶으면 내가 CEO일 때 CTO 또는 CMO, CSO, CFO, COO 이런 CSO2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꼭 영입을 해서 기업 성장에 가속도를 붙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크몽입니다. 크몽 같은 경우는요, 팀빌딩 스토리를 잠깐 볼 것 같으면 이제 박천호 대표가 돼 있고요.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사이트이기 때문에 뭐 스토리에 대해서는 뭐 할 수는 없지만 이분도 이제 개발자 출신이에요. 개발자 출신이 아까 뭐라 그랬죠? 네. 1인이 그냥 다 하려고 해요.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다 실패를 할 가능성이 10의 9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도 사실 2번의 창업 실패를 했고요. 그런 와중에서 1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고 뭐 지리산 은둔자라는 뭐 별명까지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은 왜 실패했냐면 창업가, 경영자라기보다는 개발자 역할, 만드는 거죠. 잘 만들려고만 해요. 이런 부분이 결국 창업 실패의 큰 요인이다. 거의 페일하는 이유의 대표적인 이유가 개발만 하다 망친 거예요. 시장도 없고, 또 팀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이템도 그렇고.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CEO는 뭘 해야 된다? 아이템을 찾아내고 사업적 가능성까지 확보, 즉 사업 탄성을 확보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거기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아이템을 구현할 사람들과 필요한 역할을 할 사람들을 영입해서 같이 나가야 된다. 그래야 팀 창업이 되고 그런 사람들 통해서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공 가능성. 자, 이분은 결국은 어쨌든 실패의 경험이 지금의 이 크몽을 만들어낸 계기가 되는 거죠. 개발자를 무려 6분이 이제 되고 있고요. 영입을 했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야죠. 당연히 창업자는 경영과 창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창업과 경험을 해야 되는 거고, 지속 가능한 회사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예, 여러 사람이 구성이 돼서 유지될 때 가능하다. 또 기업 문화라든가 비전을 보강하고 다양한 부분 중에서 팀 빌딩과 관리에 중점을 둬서 본인 역할을 국한했다는. 그러니까 남들 역할과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이제 CEO 역할로 이제 바꾼 거죠. 물론 총괄 책임자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다루고 있지만 특히나 이제 영입된 그런 분들이 자기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팀 빌딩이다. 팀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팀은 어떻게 한다? 네, CEO 플러스 해당하는 역량. 근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CTO라고 했어요. CTO.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CSO, 세일즈입니다. 또 CFO. 그리고 CMO. CMO는 마케팅 전문가죠. 또 COO. 만약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요. 첫 번째가 CEO입니다. 창업을 하려면 무조건 CEO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TO. 즉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를 구현해 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이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세 번째가 CFO입니다. CFO는 자금이라든가 스타트업이 항상 목말라는 게 핏줄이죠.
이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일즈 판매죠. 네 번째 정도 필요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CMO가 필요합니다. CMO가 더 빨리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실제 이제 CMO는 마케팅 영역이 있고 브랜드나 마케팅을 통해 스케일업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CEO의 역할 중에 하나였던 이제 그 관리라든가 소싱 부분 또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CEO를 통해서 총괄 운영을 맡기는 그런 시스템을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팀 빌딩을 할 때 순서도 잘 기억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가는 사람과 어떻게 가야 되죠? 즐겁게 행복하게 가야 될 겁니다. 즉 우리가 창업을 먼 길을 향한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혼자 가게 되면 지루해서 빨리 갈 수 있지만 실패량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업은 어떻게 해야 된다? 공동 창업 또는 핵심 역량 있는 사람을 반드시 영입을 해서 그 사람들의 역량이 내 역량이 되게 하고 역량과 역량이 곱하기가 돼서 시너지를 발휘하면 스케일업이 되고 그 스케일업을 통해서 성공의 문턱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 속도와 그 가치와 그 스케일은 혼자서 했을 때보다 상당히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강의에 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드려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